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5천만 원 셀프 후원, 위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러한 기부 부분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더 좋은 미래에 매월 20만 원씩을 내고 있었는데 예. 5천만 원을 한 번에 기부를 한 것은 평소 내던 20만 원의 250배를 낸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판정을 한 것이고요. 가입비라고 해서 또 1,000만 원을 처음에 그때 납부한 1,000만 원 사실은 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리고 매월 이제 20만 원씩을 이체를 했는데 예.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2016년 5월 29일이었는데 임기 만료 10일 전인 5월 19일 한 번에 5천만 원을 이제 기부한 것은 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피감기관 비용을 이용해서 출장을 간 부분, 이 부분은 아직 판단을 좀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부분이나 건강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네 가지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은 위법하다, 두 번째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자, 김기식 원장, 어제도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한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김기식 원장 본인이 사퇴할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진행 과정이 아마 본인은 스스로 감지를 했다고 보고요. 예. 선관위에서 답변을 할 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후원금을 종류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위법이다라는 이미 그 사전에 그 선관위의 유권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유권했을 그 돈을 보내기 그 직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감지를 했다고 보고요. 예. 이번에 보면 역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인사청문회나 혹은 야당의 공격을 그래도 무난하게 건너가기 쉬운 어떤 그 입장들이었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등용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항목이 이제 저는 추가됐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청와대의 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아주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사실 후원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것이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로서 이제 결론이 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은 괜찮다고 이제 마무리됐다고 이제 봅니다만은, 앞으로 청와대가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법적 영역은 두루두루 저는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럴 때 조국 수석이 너무 성급하게 민정 입장에서 불법한 게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은 좀 약간은 좀 앞섰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예. 역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청와대 일침을 놨다고 보고, 예. 이제 야당이 이제 힘이 좀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이 지적한 것은 여당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야당을 통하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발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힘은 상당히 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식 원장이 이제 사표를 내는데, 예. 이걸로 그럼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번에 김기식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째는 이 선관위에 물어봐야 아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나라도 위법 사실이 있거나, 예. 아니면 위법 사실이 없더라도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적으로 지난 일주일 넘게 평균 이하라고 하는 것,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 위법 여부를 떠나서 예. 이미 대통령이 엄명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고, 선관위가 이미 이번에 위법하다고 한 부분은
벌써 몇 달 전에 아니라 몇 년 전이죠. 작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굳이 선관위 절차를 밟아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이 자신들이 책임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듭을 짓지 않고 선관위를 빌려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 참 적절치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다. 예. 그리고 적어도 이 과정에서 조국 수석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해임에 이를 만큼의 그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게 조국 수석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입장 표명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국 수석의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김기식 이 원장이 지금 사퇴하게 됐으니까. 예.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뭐 공무상의 실수라고 이런 문제를 넘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시스템 전체가 뭔가 하여튼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예. 들여다보고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는 것이냐? 예.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이번 김기식 사태를 통해서 우리 청와대가 노정했다. 예. 빨리 고쳐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천만 원 셀프 후원한 거는 1년 전이 아니라 2016년 총선 직전이니까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김 원장 의혹에 대해서 2차례 검증을 했고 아무런 법적 그 하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정수석 뭐 인사 검증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되는데 왜 매 정권마다 이렇게 인사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번 그래왔으니까? 네, 저는 예. 그런 인사 참사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부담은 대통령한테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추천과 관련해서는 인사수석이 1차 책임자고요. 예. 검증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1차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는 이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금융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본인의 허락을 동의를 받아서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모든 권한이 민정수석실에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현저한 위법적 사유라든지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참 안 맞는 거라든지 또는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여러 가지 인사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려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유연하게 하고 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혹독하게 하는 이중잣대만 들이다 대지 않으면 예. 누구라도 정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전체에 대해서 예.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서라도 좀 주의를 줘야 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예.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정치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인사 문제 가지고 아주 참담한 일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긴장을 저는 청와대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정치적으로 정쟁의 문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야당이 싫어하고 국민들이 약간 껄끄럽더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면 개혁적인 인사가 마땅하겠다. 예.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그런 저는 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바꿔야 된다. 이 시스템에 조국 수석이 적응해주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공급의 정치, 뭐 개혁과 혁신의 정치보다는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인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보다 더 국민들의 여론을 또 살펴봐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이끌어갈 만한 조국 수석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대통령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자,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만남부터 인사청탁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 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이게 그 일반 영사와는 달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은 건 어제 있었던 2차 해명인데요. 1차 해명 때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바로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청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변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김 의원이 해명할 때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다면은 이 드루킹이 그냥 메시지를 보낸 거구나.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이 추천서까지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온 것은 그동안의 뉘앙스랑 좀 다른 점이고, 일단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드루킹과 이 변호사가 2009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법률 자문을 쭉 해줬고, 예. 이 사람이 일본 와세다대 법학 석사를 나온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이 사람의 이제 이력서를 가져와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김 의원이 보기에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일본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예. 또 일본통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 정도 인물이면 추천할 수는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인사수석실에 넘겼다라는 부분인데, 예.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이 김 의원이 해명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여러 가지가 관계가 좀 더 깊은 것 아닌가? 예. 이런 뉘앙스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와 어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김경수 의원의 어제 해명, 1차 해명과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지금 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자신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의 홍보를 하고 싶은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이제 제가 그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동창 모임방, 대화방 이런 데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난 14일 1차 해명, 어제 2차 해명, 달라진 부분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는 이제 김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드루킹이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만났겠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차례 만났고 그 파주에 그 출판사 드루킹이 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로 김 의원이 직접 2차례 찾아간 것으로 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 관련 요구를 안 들어줘서 불만을 드루킹이 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건 드루킹의 요청을 받아서 이 뭐 변호사의 이 직접적인 오사카 총영사 관련된 그 추천을 청와대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어떤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얘기 속에서는 어떤 주위에 좋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그 URL 링크를 보냈는데 김 씨에게도 그 기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는 그 드루킹의 대선 때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는 그 드루킹이 경선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렇다면 지난번 김 의원의 해명과 또 엊그제 해명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인사 협박을 당했다. 뭐 굉장히 이제 반협박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진적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했는데 자,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거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예.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판단이 그 오사카 총영사는 규모도 크고 거기는 정무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일본과의 이런 관련된 외국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라 이 김 의원이 추천한 이 변호사 부분은 오사카 총영사에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김 의원이 드루킹한테 전달을 했고 드루킹이 그때부터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해서 굉장히 김 의원에게 협박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 얘기를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추천서에 있던 그 변호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예. 청와대 연풍문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면회실 그 2층에서 1시간 정도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예. 것이고 청와대는 일단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만난 것이다. 예.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통상적으로 있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 오면은 만나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사 검증 어떤 뭐 인사 추천서 같은 게 갔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약간의 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오히려 드루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슨 해명하거나 뭐 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쪽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고박석에서 많은 반박을 하겠지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러나 휘발성이 좀 있어요. 폭발성이 있어요. 예.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로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사람이라는 것이 연루됐다는 것. 또 댓글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댓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기를 흔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당이 약간은 좀 덤벙덤벙 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첫째는 이 사건의 주체는 말이죠. 요즘 뭐 정치사학과는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 일종의 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 두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렀던 일을 갖다가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예요. 즉 민주당이라든가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서 했던 과거의 댓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런 점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작을 해서 만들어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이 횟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 횟수를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합법적이지만은 지금 이 영역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론 조작과 관계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경수 의원이 이제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김경수 의원을 제가 약간 두둔하는 격이 돼버리는데 말이 바뀌었다보다도 대처를 저는 잘하고 있고 보다 나는 더 모든 걸 좀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해명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 때 민정비서관입니까? 예.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만나겠냐? 이 부분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상적인 업무로 넣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청와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독채에서 만났다거나 뭐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는 걸 또 나쁜 의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생긴 일들은 굉장히 그 후유증 내지는 계속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 뭐 이 내용의 실체를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김경수 의원 자신이 이것을 계속 있는 그대로 진상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 얘기를 했을 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약간은 객관적으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예. 댓글 그래가지고 마치 국기를 뒤흔드는 민주주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은 약간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근데 반협박성, 반위협성 우리가 등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본인이 총영사를 하겠다기보다도 예. 총영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김경수 의원한테는 많은 도움을 저는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선거 전체 과정에 있어서. 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이제 부탁을 했을 때 문제는 본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했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당사자는 전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이건 보기 여하에 따라서 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약간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예, 뭐 비서관을 소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를 밝혀야 될 부분이죠. 예.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또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어쨌든 넘겨받아서 네. 지금 뭐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경수 의원의 첫 번째 해명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예. 본인 스스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해명성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지금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해명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요. 저는 첫 번째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입니다. 예. 대선 때 그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공보를 맡았었고 그다음에 수행을 맡았었고 이거요.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파주의 출판사 찾아갈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예.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평상시에도 대개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고 때로는 10분 단위로 민원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행사 부탁이 들어오지만 그중에 정말 가려내서 꼭 가야 될 곳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김경수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얘기한 바로도 그 파주에 뭐 썰렁한 출판사를 2번이나 가고 합쳐서 5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쁜 상황에 예. 그 중요한 사람이 그렇다면 드루킹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였냐. 예. 이거를 검찰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혹 해소의 첫걸음도 띄지 못합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뭐 공보로서 이 대통령 후보한테 좋은 기사일 경우에 많이 이제 뿌리는데 예. 그 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도 혹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 의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보냈고 드루킹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댓글을 다는 식의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김경수 의원이 지시받아서 드루킹 팀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로 밝혀지면 이제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드루킹한테도 그게 전달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 후보를 직접 보좌하는 공보팀장이 아무한테나 막 뿌립니까? 이게 그럴 순 없죠. 아무한테나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보팀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선별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속에 만약에 드루킹이 그 명단 중에 포함이 돼서 뭔가 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영향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걸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고 안 했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풍문 청와대 면회실이요. 예. 2층은 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된 열린 공간이지만 또 닫힌 공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의 인사검증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반협박성의 요구를 계속하는 바람에 민정에서 좀 처리해달라 라고 김경수 의원의 부탁을 받고 처리하러 만났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예.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네.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리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네.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처리하러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 그럼 청와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아니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일솜씨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루킹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되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은 만약에 반협박성 요구를 김경수 의원이 계속 받아서 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민정실에다가 얘기했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이 통상적 업무를 위해서 만났다면 예. 이 사건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체적으로 능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점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제가 박 교수님. 짧게 하나 추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고 박사께서 모든 행위를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사카 총영사 자료를 줬으면요. 완벽하게 이 사건은 아주 자기들끼리 조용히 묻히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입니다. 과거에 BBK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제가 LA를 그때 교환교수로 갔었는데 총영사가 총영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선 때 기여했다는 걸 가지고 LA 총영사관으로 부임을 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문제다고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나니까 아무 부당한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 아무 이야기를 못 했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총영사로 앉히지 요구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 때 많은 것 오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받아주지 않은 그런 것도 민정비서관은 제 임무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가급적이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예.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기식 원장이 사퇴 이제 임명된 지 취임한 지 2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여권 일부에서 뭐 실패한 로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이것도 뭐 실패한 로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업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루킹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청와대가 이 청탁 인물까지 얼굴을 청와대에서 직접 봤는지 궁금한데, 자, 2016년 14 선언 행사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나란히 맨 앞줄에 앉은 게 오늘 조간신문 몇 곳에서 이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얼굴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2007년에 14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념해서 2016년 10월 3일 날 그 파주 임진각 평화회종에서 이제 행사를 기념하는 9주년 행사를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심상정 대표, 윤우덕, 김종대 의원 등등과 함께 이 드루킹 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가 앞줄에 이제 앉아 있는 예. 그러한 사진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고 좀 맨 오른쪽 네, 정선에 오른쪽에 있는 예. 얼굴 좀 가려진 저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다른 정치인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심상정 전 대표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드루킹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행사의 주체 자체가 이 경공모와 국민의 병영이라든지 시민의 광장 또 정의당 그 지역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공모 대표격으로 드루킹이 저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친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공모하고 정의당, 녹색모당 지역 위원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 자체를 했기 공동으로 때문에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야당은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압수수색조차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조작과 관련된 많은 인원들이 현 정부 또는 산하단체 기관의 보훈 인사로 낙하산 인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좀 열심히 수사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은 그 사건의 열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드루킹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파주에서 운영했던 이 출판사의 임대료입니다. 이게 이제 1층과 2층, 3층 일부 이렇게 썼는데 총 이 세 개를 합쳐서 월 임대료가 465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임대료가 상당한 양으로 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있었고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서너 명 정도가 늘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 정도로 봤을 때도 월 1,000만 원 이상 최소한 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이 사용했다는 매크로 이 프로그램, 이 네이버를 해킹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가 몇십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용이 어디서 드루킹이 확보를 했느냐.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비누 같은 걸 팔기도 했고 강의료로 충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 이제 정확히 전달을 하지 않은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항의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자, TV조선 관련 보도에도요 수많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요. 김경수 의원 팬클럽 운영자 아이디와 동일한 사람의 댓글이 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3일 뒤에 이제 김경수 의원의 온라인 팬클럽 카페가 우유빛깔 김경수라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카페 주소 밀키수와 이제 카페지기 닉네임이 비슷한 이런 사람이 올린 그 글 거기에 굉장히 어떤 추천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동 중인 제2, 제3의 뭐 드루킹이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소수의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조직된 사람들이 언론사도 지금 휘두를 수 있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본연의 그 여론 수렴과는 이 차원을 달리 하는 댓글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에서 이거는 좀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좀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TV조선이 당장 그 이 주체이긴 합니다만 이건 모든 언론이 똑같은 경우를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언론의 공동 행동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연 민주당 그 댓글 조작 사건 과연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